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를 한꺼번에 하는 것과 콜옵션 매수 주문 하나, 풋옵션 매도 주문 하나 따로따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였습니다. 결론은 차이가 적절히 응용하면 뭐가 생긴다? 돈이 생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1,000불 있어요. 와, 오늘은 더블 배럴이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드렸고요.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로 어닝 플레이에 적용하는 기초를 보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공작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앙이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트레이딩을 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패키지 주문 중에서 버티컬 스프레드를 함께 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몇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부부공작단의 실전 영상은 한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원래 주식공작단이 여러분께 예로 보여드리는 트레이드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다 정산이 된 것만 보여드리거든요. 이유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손실을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부공작단의 컨텐츠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일주일 정도 딜레이를 시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빠서 편집이 밀린 건 절대 아니라 이 컨텐츠들은 어떻게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권유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트레이드를 따라 하시는 것은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본인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문을 넣은 SPXS의 주문도 월요일인 2020년 7월 20일 장 시작과 함께 주문이 체결되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계약 체결 시에 주문 가격 그대로 주당 19전에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체결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영사관 폐쇄를 명령하면서 긴장이 올라가고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쏟아져 나온 점 등으로 인해 가지고 S&P 500 지수는 20.03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 혹은 손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앙이님? 손실은 35불? 맞습니다. 총 손실은 마이너스 35불의 손실 중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각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먼저 SPXS의 옵션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주문을 넣었던 만기일 10월 16일인 행사가격 7불인 풋옵션을 1불 20전에 프리미엄에 매도한 포지션, 그리고 같은 7불의 행사가격인 콜옵션을 주당 1불 1전에 매수한 포지션에서 각각 9불의 수익과 마이너스 8불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포지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앙이님, 이 옵션의 만기일은 언제인가요? 10월 16일 그러면 이 옵션은 산 건가요? 판 건가요? 산 거입니다. 네, 산 거 맞아요. 그러면 행사 가격은 얼마인가요? 행사 가격은 52센트, 행사 가격은 10불입니다. 행사 가격은 10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은 콜 옵션인가요? 풋 옵션인가요? 콜 옵션입니다. 콜 옵션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에 산 건가요? 71센트. 주당 71센트. 와, 계약당 71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총 얼마의 손실 혹은 수익이 나고 있나요? 손실 마이너스 19불. 네. 지금 총 마이너스 19불의 손실 중입니다. 와, 자, 그 다음에 SRTY는 앙이님께서 한번 전부 다 설명을 해주실래요? 아니야. 언제 만기인가요? 만기일은 8월 21일. 그러면은 행사 가격은 얼마인가요? 행사 가격은 1불 11불. 이 옵션은 콜 옵션인가요? 풋 옵션인가요? 풋 옵션. 그리고 이 옵션을 매수했나요? 매도했나요? 매도. 네, 판 거죠? 네.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나요? 주당 1불 68. 그러면 계약당 얼마인가요? 168. 자, 그러면은 지금 얼마의 수익 혹은 손실 중인가요? 마이너스 17불. 네, 맞습니다. 와,
다음으로 바잉 파워와 마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를 눌러보면 창이 뜨는데 다시 삼각형을 눌러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중에서 SPXS의 옵션 중에서 두 개는 마진이 모두 0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모두 옵션 매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옵션 매수 포지션은 권리만 있고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이죠. 마진은 옵션 매도 포지션에만 해당된다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면은 예전 동영상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자, 창을 닫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브래켓 오더를 왜 안 넣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원래 옵션 포지션을 열기 전후에는 반드시 탈출 전략, 즉 엑시트 플랜을 짜라고 말씀드려왔어요. 하지만 부부공작단의 파일럿 방송의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롤러버나 청산 같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자동 청산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콜옵션의 경우는 만기까지 가는 그 중간 과정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손절 주문을 넣지 않는 거예요. 대신 계속해서 같은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포트폴리오로 돌아와서 이 포트폴리오는 SPXS와 SRTY 모두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ETF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다. 기억하시죠? 네. 그럼 왜 간단하게 스파이나 러셀 2000의 ETF인 RUT에 하락에 베팅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간단할 텐데요. 종목의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 트레이딩이 뭐랑 뭐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앙이님? 콜 옵션 매도와 풋 옵션 매수.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SPXS의 콜옵션 매수 대신에 SPY의 풋옵션을 매수하고 또 SRTY의 풋옵션 매도 대신에 RUT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파이의 옵션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이의 2020년 7월 24일의 종가는 320불 88전입니다. 자, 여기서 10월 16일 만기인 행사 가격 320불인 풋옵션의 매수 프리미엄은 주당 14불 68전, 계약당 1468불입니다. 전체 자본금이 3000불인데 그 반을 계약 하나에 쏟아붓기에는 좀 부담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게다가 옵션 매수는 승률이 낮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갑니다. 자, 이번에는 RUT의 옵션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RUT의 2020년 7월 24일의 종가는 1467불 55전입니다. 자, 8월 21일 만기에 행사 가격 1470불인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은 주당 45불 10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당 얼마요? 4,510불. 네, 맞습니다. 계약당 4,510불을 먼저 받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사하죠? 네. 그런데 콜옵션 매도의 승률은 콜옵션 매수보다는 높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론상 최대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뭘걸요? 맞습니다. 최대 손실은 모른다. 즉 무한대의 손실입니다. 만약 한 계약당 RUT의 실물 주식이 100주가 없다면은 이 콜 매도는 바로 네이키드 콜 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무섭다는 패가 망신하다는 바로 그거예요. 게다가 RUT 100주면은 146,755불입니다. 자본금도 부담되고 리스크도 너무 큽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렇다면은 현재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다시 포지션 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SPXS를 먼저 볼게요. 앙이님, 처음 매수한 SPXS의 행사 가격 10불인 콜옵션의 최대 손실은 얼마인가요? 최대 손실은 71불? 맞습니다. 이 콜옵션을 매수하느라고 지불한 프리미엄 71불이 최대 손실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행사 가격 7불인 콜옵션 매수 포지션의 최대 손실은 얼마인가요? 101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사 가격 7불인 풋옵션 매도 포지션의 의무 매수에서 생기는 최대 손실은 얼마인가요? 700불? 맞습니다. 이미 받은 프리미엄을 감안을 하면은 실제 매수가는 580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SRTY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 가격 11불인 풋옵션 매도 포지션의 의무 매수 때문에 세대 손실은 1100불입니다.
미리 받은 168불의 프리미엄을 감안을 하면은 실제 매수가는 932불로 내려가긴 하겠죠. 같은 종류끼리 모두 합해보면은 프리미엄의 최대 손실은 71불과 101불의 합인 178불입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가 들어와서 실물 주식 인수를 해야 할 때 필요한 금액은 700불과 1100불 해서 1800불입니다. 물론 이미 받은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실제 매수 가격은 1532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잃어버리는 손실은 프리미엄 손실 뿐이에요. 풋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의무 매수 때문에 생기는 평가 손실을 제외한다면은 프리미엄 최대 손실이 178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처음 자본금인 3000불에서 10%에서 15%, 즉 300불에서 450불 정도의 손실이 될 때까지는 포지션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에요.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손실 나면 어떻게 해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얼마가 손실이라고 나왔었죠?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네. 벌써 세 번째 파일럿 영상이니까 남은 횟수 동안 얼마나 더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최선 다해보기로 하죠. 네. 일단 지난 시간에 내드린 퀴즈를 생각해 보신 분은 물론 없겠죠? 앙이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자, 퀴즈 내용은 뭐였냐 하면은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를 한꺼번에 하는 것과 콜옵션 매수 주문 하나 그리고 풋옵션 매도 주문 하나 따로따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였습니다. 결론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결론은 있다입니다. 왜냐면요, 모든 주문이 한 번에 체결이 되었다면은 차이가 없겠지만 옵션 매수 주문 하나 매도 주문 하나 따로 넣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만 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행사가격 7불에 풋옵션 매도 포지션과 행사가격 7불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한 번에 주문을 넣는 것을 저는 그냥 패키지 주문이라고 불러요. 이 패키지 주문은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꺼번에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면은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가 함께 될 것이고 어느 거 하나만 먼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RUT의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과 그보다 높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로 주문을 넣는다면은 원하는 가격인 주당 4불 80불 혹은 계약당 480불에 각각의 계약 매수와 매도를 함께 체결시키는 경우에만 진행이 돼요. 따로따로 체결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콜옵션 매수 포지션 하나, 콜옵션 매도 포지션 하나씩 따로 주문을 한다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만 체결되거나 혹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불리한 가격으로 나머지 하나도 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RUT가 변동성이 아주 큰 종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의 주문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 모두 오픈이 되는 경우에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하나씩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RUT의 주가가 급등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RUT의 주가가 급등을 해버린다면은 콜옵션 매수 포지션에서 내가 사려고 걸어놓은 금액은 너무 낮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안 될 것이고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프리미엄은 주가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 포지션만 오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RUT의 주식을 계약당 100주씩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런 네이키드 콜옵션 매도의 위험성은 이미 아시죠? 무한대의 손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 비싼 값에라도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사서 청산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패키지로 포지션을 오픈하는 것이나 하나씩 따로 모아서 합성으로 가는 것이나 옳고 그른 것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것을 알려드린 이유는 어느 한 방법만 알고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비슷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익히시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응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적절히 응용하면 뭐가 생긴다? 자, 이제 간단히 또 다른 패키지 주문을 하나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넣어볼 주문은 역시 버티컬 스프레드입니다. 종목은 텔라독입니다.
환자의 원격 진료 관련 기업이고요. 자세한 정보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그런데 아니님, 제가 이 종목을 왜 골랐을까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죠. 이유는 다음 7월 29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돼요.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일 것은 분명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옵션 트레이딩의 결과는 좀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남은 시간 가치가 적을수록 프리미엄은 어떻게 된다? 싸진다. 그렇죠. 프리미엄의 시간 가치는 적어지기 때문에 옵션 가격은 싸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텔라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관련 포스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밑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텔라독이라고 해도 2020년 7월 24일 종가는 212불 85전이었어요. 가장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8월 21일 만기인 행사 가격 215불인 콜옵션 매수 프리미엄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 가격 215불인 콜옵션 매수 프리미엄은 주당 14불 40전입니다. 그렇다면 계약당? 1440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최대 손실은 지불한 프리미엄 1440불입니다. 역시 부담까지요? 네. 그러면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더블 배럴. 행사 가격 212불 50전인 풋옵션을 매도하면은 프리미엄으로 계약당 1480불을 받게 되니 콜옵션 매수 프리미엄은 상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해서 풋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권리 행사가 들어온다면은 저는 계약당 21,250불을 주고 텔라독 주식을 100주나 매수를 해야 합니다. 1,440불도 부담 가는데 21,250불은 더더욱 부담 가겠죠? 네. 자, 수익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 구간을 앞당기는 대신에 손실은 어떻게 변했죠? 무한대. 맞습니다. 무한대의 손실로 변했죠? 제가 왜 더블 배럴이라고 이 프로세스를 이름 붙였는지 이해가 가세요? 주가가 220불에서 수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220불일 때 마이너스 940불이던 손실을 더블 배럴을 적용을 하면은 주가가 220불이 되면 플러스 660불로 앞당기며 늘리는 대신에 기존의 하방에 제한된 손실을 무한대 손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주식 매수 포지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냥 100주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1,000불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자면 이 방법은 이익이 나면 이익만 먹고 갈게, 만약에 안 되면은 사는 건 나중에 살게,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부담이 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바로 오늘 사용해볼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입니다. 기존의 행사 가격 215불인 콜옵션 매수 포지션에 이번에는 행사 가격 217불 50전인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더해보겠습니다. 수익이 제한되는 대신에 처음에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을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자, 지불할 프리미엄은 처음에 계약당 1440불에서 계약당 70불로 확 줄었죠. 하지만 무한대이던 최대 수익도 180불로 확 줄었어요. 이 180불이 최대 수익이에요. 그래도 어차피 만기일까지 주가가 100불, 200불 오르기는 확률상 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 저는 그냥 어닝 플레이 겸 버티컬 스프레드도 보여드릴 겸 해서 이대로 주문을 넣을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닝 플레이가 뭐냐? 어닝 플레이는 기업의 실적 발표일에 맞춰서 단기간에 하는 트레이딩으로 해당 회사의 예상 실적에 따라 시세 차익을 취하는 전략이에요. 먼저 어느 계좌에서 트레이딩 할지 알파벳 T를 확인을 하시고요. POP는 조금 부족하지만 P50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지불할 프리미엄은 주당 70전 혹은 계약당 70불입니다. 자, 주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주문을 넣으시고는 포지션 탭으로 가서 워킹에서 주문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 체결되고 나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실적에 따른 등락으로 손익이 나타나겠죠? 네.
그러면 아침에 수익이 난 경우에는 바로 익절을 할 예정이고, 만약 손실이 난 경우에는 그냥 70불을 손실로 보고 손절 대신에 그냥 계속 들고 가볼 예정이에요. 괜찮으시죠? 네. 돈 잃으면 안 된다면서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더블 배럴이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여드렸고요. 롱콜 버티컬 스프레드로 어닝 플레이에 적용하는 기초를 보여드렸어요.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 컨텐츠의 구독료는 좋아요와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